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저랑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이제 별의 진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별의 탄생 과정인데, 자, 일단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반드시 자, 중심에서 자, 뭐를 하고 있는 핵융합을 하고 있고, 자, 이 핵융합을 통해서 스스로 자, 뭐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는 천체를,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천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별이 만들어질 때는 자, 어떤 물질들이 모여서 짠 하고 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 일정한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거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냐면,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별의 탄생 장소는, 별의 탄생지는 자, 성운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런 성운 내에서 일어나는 별의 탄생 과정은 자, 어디서 탄생하기가 쉽냐면 일단 밀도가 좀 커야 돼. 자,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자, 별의 탄생지는 성운 내에서 나타나게 되고, 자, 특히 성운 내에서도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아서 잘 뭉칠 수 있는 조건들이 나타날 때, 자, 뭐가 잘 만들어진다? 자, 그렇지. 별이 잘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별의 탄생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볼 때,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타날 텐데, 자, 일단 우주는 전체적으로 밀도가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비교적 큰 쪽도 있고 밀도가 비교적 작은 쪽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성운 내에서 자, 밀도가 큰 쪽, 자, 밀도가 큰 대신에 온도가 낮은 쪽에서 뭐가 모이냐면, 자, 밀도가 큰 쪽은 상대적으로 중력이 커. 중력이라는 얘기는 주변의 물질들을 뭐 하는 거? 끌어당겨서 모이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걸 보통 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운 내에서 밀도가 큰 쪽은 중력이 어떻게 작용한다? 중력이 크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중력이 크게 작용하는 쪽으로 물질들이 계속해서 모여들 테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중력 수축이라고 불러줘. 자, 우리 앞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어. 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에 의한 중력 수축 에너지와 자, 중심 또는 외곽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중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무슨 수축이 나타난다고? 중력 수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자, 중심 온도가 어떻게 돼? 중심 온도가 자, 상승을 하기 시작해. 자, 중심 온도의 상승. 자, 이렇게 온도가 슬슬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쪽으로 어떤 특정한 외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자, 원시별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성운 내부에서 중력에 의한 계속 수축이 일어나고, 자,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 자, 온도가, 중심 온도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중력 수축에 의한 중심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요 단계를 자, 우리는 무슨 별 단계라고 얘기하냐면 자, 원시별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아직 무슨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 아직은 중심에서 계속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주계열 단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는 없고 모두 다 무슨 수축에 의한, 그렇지, 중력 수축에 의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주계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원시별 단계에서의 전주계열 단계는 사실 주계열성에 진입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나와 있지 않은 책들도 있기 때문에 자, 수능에는 이 전주계열 단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운에 의한 중력 수축, 그 다음에 원시별의 형성, 그리고 주계열성의 진입까지로 보는 책들도 있고, 자, 성운에 의한 중력 수축, 원시별의 형성, 그리고 전주계열 단계를 거쳐서 주계열성으로 진입한다고 보는 교과서도 있으니까 자, 참고적으로 전주계열성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심 온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렇다고 아직 핵융합을 일으키지는 않아.
자, 핵융합을 일으키진 않고, 자, 요거는 주계열성에 진입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주계열성에 진입하기 전 단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렇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자, 중심 온도가 10의 7승 켈빈, 뭐 온도로 따지면 1000만 켈빈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심 온도가 10의 7승 켈빈에 도달하면,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중력 수축이야. 그래서 중심 온도가 10의 7승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자, 중심 핵에서 자, 무슨 핵융합이 일어난다? 예,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중심 핵에서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면, 자, 중심 핵에서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면, 자, 이때부터 우리는 이걸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뭐라고 불러줍니까? 별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네, 성운이 모여. 그래서 물질들이 쭉 모여서 중심의 밀도가 점점점 커지면서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높아지고, 계속 온도가 높아지는 단계에서 중심 온도가 10의 7승 켈빈에, 자, 이거 온도 알아두세요. 10의 7승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자, 중심핵에서 무슨 핵융합이 일어나? 그렇지, 수소핵 융합이 일어난다. 자, 이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 핵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을 할 거고,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할 거고,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뭐가 생성이 된다? 그렇죠, 에너지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 요때부터는 핵융합을 통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자, 이 단계 이후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별이라고 하며, 자, 이 단계를 우리는 주계열 단계 또는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런 별의 진화는 있잖아. 별의 진화는 질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뭐의 영향을 받는다? 질량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자,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단계를 우리가 볼 건데, 자, 이제 단계 과정은 다 봤어. 그러면 진화에 대한 진화 속도를 볼 거야. 자, 무슨 속도를 볼 거야? 진화 속도라는 걸 볼 거다. 그럼 이 진화 속도는 결국 뭐에 영향을 받느냐? 그 원시별이 처음에 만들어진, 자, 원시별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성운의 양이 얼만큼이냐? 그래서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자, 주계열에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아, 질량이 클수록, 질량이 큰 원시별이 자, 무슨 계열에 빨리 도달한다? 주계열에 빨리 도달한다. 자,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자, 어디에 빨리 도달? 주계열에 빨리 도달한다. 자,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진화 속도도 빠르지만 원시별 단계에서 무슨 계열로 넘어가는, 즉 주계열에 도달하는, 주계열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매우 짧다. 왜냐면 질량이 크면 중력 수축이 원활하게 일어날 거고, 중력 수축이 잘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놈보다 질량이 큰 놈이 훨씬 더 중심 온도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될 테니까, 자, 초기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자, 주계열에 빨리 도달하므로 주계열에 빨리 진입한다 라고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HR도 상에서 자, 진화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잘 보자. 자, 태양의 질량을 우리가 보통 이제 M0 이렇게 적어주고, 자, 요걸 태양의 질량이라고 기준을 잡게요. 자, 그러면 태양을 만들고 있는, 자, 원시별 단계에서 태양으로 진화하는 원시별의 질량을,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봤네. 자, 얘는 있잖아. 처음에 온도, 중심, 밀도가 어떻게 돼? 커져야 돼. 왜냐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 온도가 점점 상승은 하겠지만 크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광도가 어떻게 돼? 감소했다가, 자, 요렇게 진화해서, 자, 여기까지 요렇게 들어가는데,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원시별. 자, 태양으로 진화하는 원시별의 질량 정도가 됐을 때는, 자, 10의 6승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야.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뭐를 나타내냐면, 자, 주계열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큰 놈과 질량이 작은 놈을 비교했을 때, 자, 그럼 봐봐. 태양보다 질량이 큰 원시별,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 되는 원시별의 질량이 100배 정도가 될 때는, 자, 진화 속도가, 즉 주계열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 10의 4승년밖에 안 걸리는데,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놈 같은 경우에는 10의 6승년. 자,
자,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10의 8승년까지, 자, 10의 8승년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 진화를 하게 된다는 얘기지. 아, 그러면 원시별 자체의 질량이 크면 진화되는 속도, 즉 다시 말하면 주계열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자,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들,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들은, 원시별들은 자, 주계열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므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 몇 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이 표 자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태양보다 1번,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크게 될 자, 원시별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큰 원시별 같은 경우에는 HR도 상에서 자, 무슨 진화를 하냐면 수평 진화를 합니다. 무슨 진화를 한다고? 수평 진화를 한다고. 봐봐. 질량이 큰 애들을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진화해서 원래 원시별의 질량에 대해서 주계열성의 질량 자체에 대한 부분, 즉 다시 말하면 거의 수평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는 얘기지. 자, 수평 방향의 진화가 나타나고 무슨 속도가 빠르다? 주계열에 진입하는 진화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애들. 자, 질량이 작은 별.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애는 자, 지금 태양 같은 경우에도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수평으로 진화하고, 자, 지금 질량이 매우 작은 애는 아예 그냥 무슨 방향으로 내려가 버렸어? 수직 방향으로 내려갔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애들은 수평 방향의 진화를, 질량이 작아지면 대체적으로 수직 방향의 진화와 수평 방향의 진화를 함께 나타내고, 질량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아예 무슨 방향의 진화만 나타나게 돼? 수직 방향의 진화만 나타나게 돼.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원시별의 경우는 HR도 상에서 자, 무슨 진화를 나타내는구나? 네, 수직 방향의 진화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수직 진화라는 얘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 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어떻게 돼?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자, 줄어들면 사실 자, 부피가 작아진다 또는 별의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자, 밝기가, 광도죠. 밝기가 어두워져야 돼. 근데 자, 일반적으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반지름이 감소한 것만큼 무슨 온도가 상승하는 거야?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거야. 자, 반지름이 감소한 만큼 표면 온도가 같이 상승을 해서 광도가 줄어들지 않고 광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자,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에는 HR 도상에서 수직 진화를 하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속도가 느리다? 자, 주계열성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느려요. 그래서 진화 속도가 또는 주계열에 진입하는 자, 속도가 느리다. 즉 주계열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그리고 초기 원시별 단계보다 오히려 광도가 어떻게 돼? 광도가 감소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있잖아. 반지름이 감소한 것보다 자, 표면 온도가 덜 상승하는 거지. 왜냐면 질량이 작아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많이 높아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반지름이 감소한 것보다 표면 온도가 자, 덜 상승했기 때문에 자, 광도가 주계열에 진입할 때 광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있지. 결론은 질량이 크면 진화 속도, 주계열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고, 자, 원시별에 비해서 주계열로 진입했을 때 광도의 크기 변화가 거의 없어서 자, 무슨 진화를 하고? 수평 진화를 하고, 질량이 작은 원시별 같은 경우에는 자, 반지름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표면 온도가 덜 상승하기 때문에 원시별 단계의 광도보다 주계열에 진입했을 때의 광도가 작아지고, 자, 따라서 HR 도상에서 무슨 진화를 하게 되며 수직 진화를 하게 되며, 자, 무슨 속도 또는 주계열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자, 오래 걸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자, 내용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HR 도상에서 수평진화 나오면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큰 원시별이고, 자, 주계열 단계에 빠르게 도착하며 자, 광도가 크고 표면 온도가 높아서 자, 주계열 HR 도상에서는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자,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원시별에서는 HR 도상에서 무슨 진화를 한다고? 그렇지, 수직 진화를 하며 주계열 단계에 느리게 도달하고요. 자, 상대적으로 광도가 작고 표면 온도가 낮으며 그래서 HR 도상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HR도 이렇게 그릴 때 자, 이게 지금 뭐야? 주계열성이지. 자, 이 주계열 단계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놈은 원시별의 질량이 애초에 커서 진화, 즉 주계열에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짧고, 자, 광도도 크며 표면 온도도 높아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지? 주계열성이라면 질량이 크면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 자, 근데 질량이 작은 원시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슨 진화를 해서? 수직 진화를 해서 HR 도상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자, 요게 질량이 작은 원시별의 진화. 요거는 질량이 큰 원시별의 진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유형을 하나 살펴볼까? 보통 우리가 성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성단. 자, 별이니까 우리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서, 자, 성단은 뭐의 집단이냐면 별의 집단이야. 자, 별의 집단이고, 보통 우리가 같은 성단 내라는 말이 나올 거야. 같은 성단 내의 별의 무리. 자, 같은 성단 내의 별이라고 한다면 보통 같은 성단은 별이 만들어질 때 자, 거의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거의 동시에 탄생을 한다. 자, 거의 동시에 탄생을 하는데 이게 원시별 단계에서의 질량에 따라 무슨 속도가 달라지면 진화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현재 거성인 애가 있고 나이는 똑같은데 자, A라는 별은 거성이야. A라는 별은 거성이고, 자, 그 다음에 B라는 별은 아직은 주계열성이야. 자, 그 다음에 C라는 별은, 자, 밑으로 좀 내려서 할까요? 선생님이 너무 붙였네. 자, 색깔을 바꿔볼까? 자, A라는 별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별이 있고, 그리고 C라는 별이 있다. 자, 근데 A라는 별은 현재 무슨 계열이 있냐면 거성 계열로 진입해 있는 단계고, 자, B라는 별은 아직 뭐냐면 주계열성이고, 자, 그 다음에 C는 아직 진화를 다 못해서 원시별의 형태를 띠고 있대. 자, 문제는 근데 이거지. A라는 별은, B라는 별은, C라는 별은 같은 성단 내에 있는 별이니, 자, 이 새끼들은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야. 자, 원시별의 탄생 과정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는데, 자, 얘는 이미 주계열을 거쳐서, 자, 그러면 얘도 100억 년이고, 얘도 100억 년이고, 얘도 100억 년인 거야. 나이는 거의 비슷해. 그러면 같은 성단 내의 별은 별의 나이가 거의 비슷하다. 별의 나이가 거의 비슷하다. 그치? 자, 별의 나이가 거의 비슷할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A도 100억 년이고 B도 100억 년이고 C도 100억 년인데, 자, A는 100억 년 동안 이미 주계열성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버렸고, 거성까지 가버렸고, 자, 그 다음 B는 원시별에서 어디까지는 진입했다? 주계열까지는 진입하고 아직 어디로는 못 갔어. 거성으로는 못 갔어. 근데 이 C, 이놈은 있잖아. 이 새끼는 진화 속도가 왜 이래? 다른 애들은 거성과 주계열성까지 다 진입했는데 아직도 얘는 원시별 단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입하지 못했네. 그러면 자, 주계열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A는 주계열에 가장 빠르게 진입해서 자, 주계열성을 거쳐서 이미 어디로 넘어간 거야? 거성으로 넘어간 거지. 그러면 A랑 B랑 C는 나이는 똑같은데 A가 상대적으로 주계열에 빨리 진입했고, 자,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진화도 빨랐다는 얘기지. 그러면 일단 진화 속도는, 자, 주계열에 진입하고 진화한 속도는 A, B, C가, 자, 이렇게 됐을 때 A가 진화 속도가 가장 빨랐고 B 그리고 C의 진화 속도가 가장 느렸다는 얘기고, 그럼 결론. 자, 원시별의 질량, 초기 원시별의 질량을 물어본다면, 자, 초기 원시별의 질량 단계를 물어본다면, A가 질량이 가장 큰 원시별이어서, 자, 진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주계열성에 빨리 진입했고 진화도 빨리 했구나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결과적으로 원시별의 질량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다면
현재 거성인 별의 원시별의 질량이 초기에 가장 컸고, 그리고 B, 그리고 C. C는 질량이 매우 작아서 아직 주계열에 진입하지 못한 진화 단계에서 주계열에 매우 느리게 진입하는 별이란 얘기니까 C는 질량이 가장 작은 원시별의 질량을 갖고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나온다면 자, 요 유형에 대한 부분으로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됩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